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인은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서 벌어진 금기된 관계. 오늘은 이 충격적인 실화를 통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평범한 가족에서 시작됩니다. 형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두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시동생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형 집 근처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형수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시동생은 형을 많이 따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형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존경했거든요. 형도 동생을 아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형이 동생의 학비까지 대주면서 키웠으니까요. 형수 역시 시동생을 친동생처럼 대했습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죠. 이런 관계가 5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형수가 결혼 생활에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형은 승진을 위해 야근과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아이는 학원에 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형수. 그런 형수에게 시동생의 관심과 배려가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뭔가 도와드릴 일 없나요? 이런 말들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형에게는 듣기 힘든 따뜻한 말들이었거든요. 시동생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되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외로움도 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수의 따뜻한 관심이 고마웠어요. 많이 힘들지? 괜찮아. 맛있는 거 해줄게. 많이 먹어. 이런 보살핌이 연민을 넘어서 다른 감정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그런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시동생이 집에 올 때마다 형수는 예전보다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옷차림도 신경 쓰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시동생도 형수를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형이 출장 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동생이 감기에 걸려서 형수가 죽을 끓여 가져다 주었어요. 그날 밤 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만나면서 선을 넘게 된 거죠. 그 후로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형이 출장을 갈 때마다 둘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변화는 금세 드러났습니다. 형수는 예전과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시동생 앞에서는 유독 목소리도 부드러워졌고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수가 있으면 표정이 밝아지고 없으면 우울해했어요. 형 앞에서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아이였습니다. 엄마, 왜 요즘 삼촌이 자주 와? 엄마, 삼촌이 올 때마다 왜 예쁘게 꾸며? 아이의 순진한 질문들이 형수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거든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야. 형보다 내가 형수를 더 이해해. 이런 말들로 자신들을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몇 달 후, 형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왔다가 둘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 순간 형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아내와 사랑했던 동생의 배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형의 절규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형수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깐의 실수였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변명으로만 들렸어요.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형은 분노와 절망으로 술을 마셨고 형수는 계속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시동생은 그 자리를 피해 나갔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무서워하며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가족의 해체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은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동생과는 연을 완전히 끊었어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넌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형수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도 냉대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시동생이랑 그런 관계라니. 친정 부모님도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시동생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형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취업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마음의 평안은 없었어요.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였습니다. 갑자기 아빠와 엄마가 헤어지게 되었고 삼촌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 삼촌이 안 와?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이의 질문에 형수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몇 년 후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은 다시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믿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새로운 아내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곤 했습니다. 형수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파트타임 일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시동생이랑 바람핀 여자. 이런 소문이 돌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어요. 시동생은 다른 도시에서 새로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후회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새로운 연애도 시작하기 어려웠습니다. 형수와의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있거든요.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지만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아빠를 그리워하지만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가족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고요. 이 사건은 한순간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보여줍니다. 형수와 시동생은 처음에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잠깐의 실수.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신뢰,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바꿔버린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경계의식 부재입니다.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외로움과 소외감입니다. 각자가 느끼던 정서적 공허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해결된 거예요. 세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진짜 사랑이라고 자신을 속였어요. 이런 비극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또한 부부간 소통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유혹의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신호를 느끼면 즉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한순간의 욕망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금기된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